이게 꼭 우리 집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더라도 7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현장이나 이런 흔적이나 누수가 되고 있을 때에 죄송해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저희가 뭐 이거 수리할게요, 죄송해요 보지도 않고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한번 쉽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이 아파트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으시죠. 아랫집에서 물이 새요, 천장에서 지금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 한번 겪어보셨을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은 아파트 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 집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요? 정말이에요. 이게 누수는 어디서 새느냐에 따라서 이 수리비도 달라지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는 그런 것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누수가 정말 중요하고, 누수 딱 했을 때 사람들 많이 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수의 종류부터 원인 구분법, 그리고 이 누수가 일어났을 때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과 비용과 책임 기준까지 한 번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누수에서의 종류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더라도 7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배관 누수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 세 가지의 배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도 배관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배관이 있을까요? 하수 우리 배관. 물 쓰면 나가는 이제 하수 배관이 있고, 세 번째 배관은 온냉 우리가 난방, 보일러를 하니까 이제 난방 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수도 배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새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렇죠.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물이 어느 한 포인트에서 계속 새는 거예요. 밑집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진다? 수도 배관에서 새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수 배관이에요. 하수 배관 우리가 어떨 때 물을 많이 쓰죠? 뭐 설거지하거나 그렇죠. 샤워하거나.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때 뭐 샤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설거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밑에 집에 갑자기 물이 탁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도 배관이 아니고 하수 배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일러. 우리 바닥에 난방하잖아요. 보일러에 압력 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뭔 말이냐 하면, 보일러에 보면 이렇게 보일러 통이 크게 생겼잖아요. 그 안에 물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을 뜨겁게 데워서 바닥에 뜨거운 열을 또 전달하는 거죠. 온도를 올리는 게 보일러가 하는 역할인데, 이 보일러 압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쵸.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보일러 계속 돌겠죠. 계속 연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딱 그 구간의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만약에 뭐 작은 방으로 가는 배관인데 그쪽에서 누수가 있다 그러면 작은 방은 안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보일러가 이게 통하지 않는 통하지 거죠. 않죠. 물이 다 새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뭐 구축에서 옛날 그런 이제 앞에 그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보다는, 보일러 배관은 이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배관 자체에서 누수가 되는 것보다는 배관과 이 배관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에서 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들, 이 세 가지 배관 누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이 반대는 뭐냐 하면 외부로 인한 누수예요. 일단 첫 번째 외부 누수가 뭘까요? 비 오거나 하면 그렇죠. 물 새는. 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마다 옥상층에는 이렇게 방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방수층이 좀 깨져서 물이 빼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호 자체, 창호에 실리콘이 벌어져서 창호 틈으로 해서 들어오는 또 누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요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이 구축 아파트에 좀 많이 해당이 되는데, 건물에 이 균열 틈을 통해서 비가 빼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 불거나 하면. 그렇죠. 비바람 불 때 치면 벽 쪽으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벽에서 막 빼어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많이 겪으셨을 텐데, 우수관에서 나오는 누수입니다. 우수관 누수가 뭐예요? 이제 우수관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옥상에 방수해놨댔잖아요. 네. 그럼 비가 오면 옥상에도 비가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빗물이 이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우수관을 통해서 빗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 발코니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배관이 있는 거 알죠? 네네네. 그게 이제 우수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물이 셀까요? 안 새죠. 당연히 비가 와야지 물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우수관이 1층
1층부터 꼭대 1층까지 이렇게 다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 배관이 아니고 배관이 집집마다 이렇게 좀 잘려 있어요. 그 배관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됨으로써 배관이 서로 벌어지거나 아니면 배관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우수가 누수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라서 뭐 너무 우리 집 위에 천장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때 윗집에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수가 누수다, 이게 비 와서 이렇게 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핵심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 비 오는 날 새면 100% 외부로 인한 누수고 비 안 오는 날 또 계속 샌다? 그럼 배관에서 생기는 누수다. 자, 그러면 누수가 이제 일어났을 때 대처 이제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배관 누수부터 볼게요. 배관 누수는 내가 혼자 셀프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자기가 이게 배관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바닥에 다 묻혀 있으니까 일단 누구를 불러야 된다?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야 된다. 꼭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수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업체들이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옛날에는 청진기, 청진기요? 정말요, 청진기로 해서 이렇게 배관 있는 쪽을 바닥을 이렇게 듣습니다. 물 새는지 그게 들리거든요, 소리가. 그런 업체들을 안 부르면 바닥이나 벽을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작은 누수인데도 정말 이게 매립된 배관 잘못 건드면 작은 누수라도 정말 이 대형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지 업체를 불러서 간단한 보수를 통해서 누수를 해결한다면 비용은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뭐 난방이라든지 수도 배관을 전체적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뭐 최소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관 누수는 이 초기에 확실하게 탐지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비용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배관 누수 말고 이제 외부 누수가 있죠. 외부 누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방수 공사가 필수입니다. 방수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창호 쪽 실리콘이 좀 벌어져서 외부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코킹을 부르면 돼요. 그 이제 실리콘 코킹만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거든요. 이 실리콘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좀 얇은 간단한 크랙들 보수하는 데는 뭐 최소한 15만 원에서 뭐 최대 한 30만 원 이렇게 하고 뭐 많이 들어도 50만 원 이내로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부분 방수 해야 될 때 이 옥상층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용을 내가 부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잘 몰라요, 고객님들이. 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거는 누수 비용. 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 정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누수가 되면 누가 내야 되는지. 또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어디에서 새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단 내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이 세대 책임의 유형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집 내부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내가 부담을 져야 돼요. 뭐 우리 집 창호라든지 실리콘 틈 사이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왜 창호로 돼서 들어오는데 왜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라는 생각을 할 건데, 자, 우리 건물 콘크리트 건물 지을 때 뭐가 들어가죠? 저 잘 모르겠는데. 철근이 들어가요. 철근. 아, 철근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철근 틈을 통해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어디에서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누수가 됐을 때 이런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목적에서 찍는 영상이긴 합니다. 자, 공용부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사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죠. 네.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요? 아까 그 외부인 경우에요. 옥상층에 비가 샌다든지. 그럼 이거는 내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앞선 뭐 화장실 영상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공용부에도 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수도는 결국에는 1층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내가 쓴 물은 결국에는 우리 집에서 1층까지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안에 있는 세대 내에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내 책임이고, 이게 공용 공간인 비트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비트라는 공간은 뭐냐면 아파트 1층부터 꼭대 1층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욕실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에서 새는 경우는 세대 책임이 아니고 이 공용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구분 잘못하면은 네. 제가 막 돈을 덤탱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제가 뭐 올해 인테리어를 오래 했지만 누수돼서 간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공사한 집인데 누수가 됐다 해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랫집에 물이 새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윗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제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있고, 요런 책임들 때문에 이 누수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래층에서 이렇게 누수가 돼서 이제 연락이 오면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해요. 그쵸. 보통 사람인지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우리 집 때문에 우리 집에서 누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 첫 번째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황을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아 저희가 뭐 이거 수리할게요. 죄송해요. 보지도 않고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 제 영상 보셨죠? 배관 누수도 여러 방법이 있고 공용부에서도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비용을 내가 내겠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누수가 아랫집에서 물 샌다 연락이 왔을 때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먼저 인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떡해요? 이거 동조까지 괜찮아.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관리사무소 통해서 한번 연락해볼게요 하고 일단 끊어요. 끊은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요.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 연락이 왔는데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이 샌 데서 내가 가가지고 막 직접 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여기서 좀 많이 놓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 배상의 책임을 나중에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이 누수가 났을 때 행동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누수가 되는 현장이나 이런 흔적이나 누수가 되고 있을 때의 기록들을 좀 남기셔야 돼요.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어디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저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단 첫 번째 누수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어디서 누가 되는지 사진 다 찍어야 돼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먼저 사고 난 그렇죠. 현장 찍어야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험이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난다? 일단 가가지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때 상황을. 거기서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수되고 나서 간 집이었는데 어디가 누수가 됐을까요? 누수가 됐었는데 뭐 여기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혹시 뭐 영상에 내는 게 있을까요? 없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비용을 오로지 내가 다 부담할 수 있어. 정말 여기서 극명하게 갈려요.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하시면 50만 원이 들 수가 있고, 정말 대처 못하면 500만 원이 들 수 있어요. 10배로 뛸 수도 있다는 거네요. 10배로 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수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누수의 제가 앞에 원인들, 배관 누수, 외부 누수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자, 누수가 났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랑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새는 거다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수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쪽에서 누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누수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옛날부터 찍고 싶었는데, 사실 뭐 많이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누수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비용도 또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 영상 괜찮으면 그럼 누수 나고 난 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수 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영상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누수는 배관에서 나는 누수가 있고 외부 누수가 있다. 두 번째, 이 원인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해결 방법이 아예 다르다. 세 번째, 공용부에서 샌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샌다? 그럼 내가 부담해야 된다. 자, 이 세 개만 기억하더라도 이 누수 문제는 한 80%는 해결됩니다. 이 누수는 정말 생각해보면 누수가 일어났을 때 집값도 또 좀 떨어질 수 있고 이 스트레스도 엄청 받거든요, 고객님들이.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누수된 현장도 제가 좀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보기 때문에 오늘 행동 지침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누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많이 보는데 구독자 수가 많이 없어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거나 이 누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영상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약이었습니다.